제가 먼저 10가지의 질문을 좀 뽑았기 때문에 그 10가지의 질문 먼저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답변을 드리면서 마지막 10개가 끝나면 시간이 남을 경우 같이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면서 질문 답변 시간을 또 추가적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듀오링고 웨비나 참석자가 꼽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답10 첫 번째 질문은요. 문제 유형별 풀이 시간이 점수에 영향을 끼치나요? 입니다.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듀오링고는 마찬가지 리딩 리스닝 있고 스피킹 라이팅이 있어요. 답변을 드릴게요. 리딩 리스닝은요. 풀이 시간이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어떤 거죠? 리딩 리스닝 유형은요. 내가 제한 시간 내에 빨리 푼다고 해서 추가 점수 가산점 주지 않아요. 늦게 푼다고 해서 감점 주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명확한 답변을 선택하고 제출해야 돼요. 제한 시간 동안 최대한 옳은 답변만을 선택하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검토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면에 스피킹 라이팅은 좀 달라요. 스피킹 라이팅은요. 풀이 시간이 점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더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러면 단어 수가 줄어들어요. 유창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피킹 라이팅만큼은 최대한 끝까지 1초, 2초를 아껴서 한 단어, 두 단어라도 더 내뱉고 쓰시길 바랍니다. 점수를 더 확보하고 세이브하는 능력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단어 찾기 유형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까다롭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추가적인 질문으로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꼭 아는 단어가 많아야 이 질문을 답변 잘할 수 있나요? 사실은요. 아무래도 진짜 영어 단어 찾기 유형에서는 내가 단어 어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단어를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영어 단어집은 옥스포드 3000단어나 5000단어입니다. 3000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이 3000단어는 우리 원어민들이 정말 맨날 쓰는 단어야. 이 3000단어는 무조건 영어할 때 알아야 돼 라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5000단어는 그 3000단어 중에서도 조금 더 어려운 아카데믹한 표현, 대학생들도 많이 쓰는 표현들을 5000단어로 꼽은 겁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요. 듀오링고 테스트 대비를 위해서는 5000단어 정도는 암기를 정확하게 하시면 크게 단어로 문제가 없을 거고요. 더 나중에 유학을 하시는데도 크게 단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전문 용어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래서 그 꼭 5000단어 정도는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한 복수나 시제, 변형 이런 것들이 당연히 체크가 돼야 되는데요. 영어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닝도 정확히 그렇게 표기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70에서 80% 정도 아는 단어만 선택하시기를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맞는 단어인가 아닌가 찝찝하고 애매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함정일 가능성도 높아요. 내가 괜히 함정에 걸리게 되면 더 많은 감점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확신 있는 단어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이것도 되게 신선해요. 단기간에 100점이 목표라면 어디를 집중 공부해야 할까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초반부에 어떤 목표 점수를 희망하는가 105에서 110점이 가장 많이 얘기한다고 했죠. 근데 100점 이하의 점수도 분명히 필요하고 분명히 많이 요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본 문법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없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대소문자, 콤마, 마침표 오류 당연하고 단수, 복수, 시제, 관사, 전치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하고 싶은 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100점을 위한 점수의 좀 중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95점, 100점 이렇게 받으셨던 분들의 실력 그리고 어떤 답변하는 능력들을 제가 이후 컨설팅 이후에 공부하는 OLS 플래닝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많이 봤었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큰 특징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영어로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말을 시간이 너무 많더라도 못한다면 그것은 조금 하실 수 있는 학습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나 뭐 스피킹 라이팅, 템플릿으로도 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보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단어는 사실 컴프레hension에서 많이 측정을 해서 컴프레hension 영역이 굉장히 또 평균 점수에서도 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공부 꼭 소홀히 해주시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어떤 좀 템플릿만 있으시면 그 틀을 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점수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서 답변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커리큘럼에서 전달 좀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도 같이 한번 볼게요. 스피킹에서 얼마나 유창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야, 이거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그죠? 저는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3초를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죠? 3초가 넘어가도 내가 막 계속 스피킹을 못하고 있어요. 어머나?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유창성 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3초가 넘기지 않고 계속 스피킹을 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그것은 또 실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0단어 정도 넘기는 게 좋습니다. 혹은 또 높은 점수일수록 110단어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피킹도 마찬가지예요. 스피킹을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음하시죠. 녹음은 꼭 그래도 잘 하시더라고요. 녹음하시고 나서 이 녹음한 나의 답변을 다시 보지 않아요. 공부한 게 아닙니다. 실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녹음한 파일을 다시 한번 내가 들어보면서 스크립트 대본을 써보세요. 내가 했던 답변을 대본으로 써보시면서 그 대본을 보시면 내가 이걸 이렇게 막 답변했다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수정 보완을 나의 답변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조금 더 피드백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시간이 부족해서 대소문자 오류가 나면 감점이 클까요? 큽니다. 이건 커요. 우리는 이제 사실 유학을 위한 영어 시험으로 이 듀오링고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학을 나중에 하게 되면 정말 주마다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대소문자도 잘 가리지 못한다면 이 학생 유학에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있는 학생분들을 조금 걸러내기 위한 것이 시험인 거예요. 최대한 대소문자, 콤마, 마침표 띄어쓰기 마찬가지로 꼭 주의해 주시고 큰 감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답변 검토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미인증 횟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미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어떤 대비 방법을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조금 더 정리를 좀 들어볼게요. 가장 크게 많이 나는 미인증의 사유가 이거예요. 장시간 화면 모니터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선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냐면요, 감독관이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 모니터 뒤에 뭘 붙여놨을지 몰라요. 다 치팅으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큰 거울을 내 뒤에 배치를 해가지고 내 모니터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고요, 작은 빨간 색깔 동그라미 원형 스티커를 카메라 렌즈 아래다가 쓱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그 스티커를 보면서 얘기하시게 되면 조금 더 시선 고정이 잘 됩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을 이용하세요. 조용합니다. 새벽 시간 조금 더. 그리고 와이파이 이런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인터넷 상태 불안정해서 또 끊기는 경우도 정말 많더라고요. 새벽 시간. 그리고 이런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진짜 뭐 스터디룸 이런 것들을 1시간 뭐 이렇게 좀 대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치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스피킹 시에는 타이핑 소리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스피킹을 답변하는 시간인데 타이핑 소리가 되면 누군가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정행위야 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차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이 미인증 횟수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미인증 때문에 뭐 3번 이상의 미인증이 계속 났다면 나에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듀오링고 테스트의 서포트 팀에 문의를 한다거나 라이브 챗으로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서 그것을 파헤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 볼게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 이거는 진짜 듀오링고 테스트뿐만 아니라 영어를 잘하시고 싶은 분들, 모든 분들이 겪고 계시는 좀 궁금증일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한국어를 생각하고요, 영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나 큰일인데 한국어로 바로 생각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요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크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어를 영어로 전환하는 시간이 얼마나 조금 더 단축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의 생각은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한국어로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어를 쓰실 때는 어떤 아카데미 구조를 활용해서 답변하시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그 한국어를 시간을 충분히 가져서 영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질문 보고 제한 시간 내에 딱 답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영어로 하게 되면 어머나 많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다는 방법도 전달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노출하시는 것, 매일매일 1시간 정도는 연습해 주시는 것, 혼잣말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영어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스피킹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도 골치 아파요. 내가 질문을 듣고 말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1분 30초 답변 시간 내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요, 이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사실은 이 듀오링고 테스트의 가이드북을 보게 되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왜 질문을 못하는지 설명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얘기할 경우에는 오프토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물론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리스닝 실력이 좀 분명히 복병이다 라고 아까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또 전략적으로 시험 중단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이 시험 중단하기라는 것은 원래 테크니컬한 이슈가 있을 때 좀 활용하면 좋다라는 버튼이었는데 따로 크게 어떤 책임을 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회만 버튼을 누르실 수가 있고요. 추가 결제 금액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험을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전달 좀 드리는데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최대한 이것은 또 그래도 사용하지 않고 바로바로 답변하는 게 나의 집중력에도 더 좋겠죠. 그리고 9번째 질문, 인터뷰를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이 취소될까요? 저도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많이 해본 적은 없었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내가 질문을 스피킹 보고 답변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질문하지 않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시험이 미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도 얘기는 해야 됩니다.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는 학생의 입장이고요. 최대한 주어진 업무에는 끝까지 수행하는 모습 좀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 이 인터뷰라는 것은 이 대학교가 보는 나의 첫 번째 첫인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끝까지 얘기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리는 편이에요. 우리 학습자분들께. 오케이. 그리고 대학교에서 모든 대학교 어드미션 팀에서 이거를 볼지 안 볼지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듀오링고 자신의 어떤 대학 목표 대학의 어드미션 그 어떤 확인을 해서 봤을 때 듀오링고 아래에 인터뷰 영상을 꼭 제출해야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거의 꼭 본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점수랑 같이 인터뷰 영상이 보내지기 때문에 따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질문, 듀오링고 고득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죠. 이 영어 시험은요,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쉽게도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아니 근데 영어 실력 올리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럼 어떡하죠? 이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영어 실력은 아무래도 우리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학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또 영어 실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리딩 리스닝의 실력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편법이 통하지 않아요. 리딩 리스닝은. 그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만 이해하고 답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실력을 끌어올리는 공부를 하길 좀 요청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우리 주준사 카페 공부법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빈칸 채우기 공부방법, 진짜 딕테이션 공부방법 해서 실력을 늘리는 공부를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실력을 올리면서 안정적으로 점수가 올라갈 거고요.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단기간에 점수를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상 전달 좀 드려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마무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참석자가 꼽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탑 10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질문들을 제가 다 전달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이게는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듀오링고 학습 2022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단기간에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바라겠습니다.